일상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마약 중독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을 발족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이어 영화로 제작된 어른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가 누가복음 속 예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 예수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합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흥학원이 주최하는 국제평화행사 2023 DMZ 세계평화 추수감사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 비기독교인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와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을 배척하는 그들만의 리그란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에 맞서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플라스틱 수거 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최태성 목사는 웃음을 지으며 흐뭇해합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모아모아 데이입니다. 대조동교회는 교회 주차장 한 공간을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로 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협력해서 벌써 한 3년 조금 넘었죠. 그리고 저는 옆에서 마스크라던가 뭐 전도지 같은 거를 이제 슬쩍슬쩍 나눠주죠. 이제 인사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되고. 오후 4시 약속 시간에 맞춰 주민들이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재활용품이 두 손 가득입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쓰레기 봉투까지 덤으로 받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어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저 페트병만 저는 그런 걸 모아요. 지금은 이런 걸 하니까 편하죠. 집에서 쓰레기 봉지 나갈 때 많이 나가질 않잖아요. 그런 점이 좋아요, 저는. 최태성 목사는 주민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재활용 수거 공간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 주차장도 무료 제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는 어떤 주민들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았지만 반대로 꾸준히 성도 수가 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수원 버든의 3일교회도 그 사례입니다. 교회 입구부터 간판보다 눈에 크게 띄는 것이 냉장고입니다.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공유 냉장고로 저희가 딱 봤는데 누구나 넣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웃들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 속에는 빵, 라면, 반찬 등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공유 냉장고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식품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어빵은 제일 많이 먹어요. 학교 끝나고 빵 많이 먹으러 와요. 2년 저희가 3개월 되었는데 가져간 분들이 이제 나도 한번 채워볼까? 집에 있는 반찬, 김치, 라면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고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가 교회였어?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오신 분들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복음 전파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조동교회와 버든의 3일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를 나누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의 자세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전도입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과 퇴치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연합체가 출범했습니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마약 전문병원 설립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바총! Never once! Never once! Never once! 심각한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단체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으로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국내 마약 전문 치료 예방단체 및 전문가 100여 명을 모았습니다. 또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정부를 상대로는 마약 전문 병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요. 예방과 그리고 치료와 이런 재활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총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예방교육 및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치료 및 재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마약 전문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 의사, 교도소장, 정치인, 언론인이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입소하게 되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마약 대치 운동에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시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년 마약 범죄율이 10배가 늘었고요. 마약 관련된 그 범죄자 수가 5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100명 중에 1명꼴로 마약 범죄와 관련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비해서 너무 실태를 잘 모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마총 상임대표는 국내 최초의 마약 치료 재활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신용원 이사장과 천영훈 인천 참사랑 병원장이 맡습니다. 2001년도에 치료 공동체를 세울 때만 해도 국가를 비롯한 어느 그 기관에서도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합체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외롭게 이 길을 온 저로서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 오늘 그 가슴이 울컥할 만큼 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발대식 이후엔 취스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자는 제목의 취스크 콘서트에는 가수 언다이트, 필통, 지프 등이 마약 퇴치 운동을 위해 제작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100억대 전 재산을 털어 지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도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며 일평생 지역의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최근 영화로 개봉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던 진짜 어른의 모습,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엔 6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한 어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약방을 운영해온 김장하 선생은 자신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해 국가에 헌납하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여성인권 등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며 자신을 위해선 자가용 한 대나 좋은 양복 한 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어떠한 상도 마다한 탓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선행은 한 지역 언론인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장하 선생이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한 1991년 당시 이미 한 차례 인터뷰를 거절당했던 지역신문의 김주환 기자는 선생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30년 만에 다시 한약방을 찾아 끈질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인터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답변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답변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켜버리거든요. 그의 취재기를 바탕으로 경남 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으며 지역 방송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교양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엔 극장판이 개봉돼 따뜻한 울림이 관객들에게 전해지면서 개봉 5일 만에 독립예술영화의 벽이라고 불리는 1만 관객을 뛰어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예. 꼰대는 많지만 진짜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김장하 선생의 기적과도 같은 나눔의 삶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진짜 어른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979년 제작돼 전 세계 100억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 예수가 3차원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서울본부에서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미전도 지역 복음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선교회 CCC가 워너브로스와 협력해 제작한 영화 예수를 40여 년 만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합니다. CCC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 CCC 본부에서 제작 발표회를 갖고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의 이야기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에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들을 접목해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구의 75%가 12개의 나라에 집중돼 있으며 그들의 언어로 상영되는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예수는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를 모르는 문맹인에게 영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1979년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영화는 전 세계 100억 명 이상이 관람하고 2,100개 언어로 번역돼 많은 미전도 지역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버전은 기존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성경 속 이야기의 정확성을 살리기 위해 성경 고고학자의 참여를 높이는 등 성경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film will give us the opportunity for millions to come face to face with Jesus. The starting point is the gospel, so we will stay very true to that. But also important is to make a film that people want to see. 영화는 오는 2025년 12월 성탄절 시즌을 목표로 개봉될 예정이며 OTT 플랫폼을 통한 배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화의 복음적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주최한 국제평화행사 2023 DMZ 세계평화 추수감사축제가 25일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전협정 70주년을 넘긴 한반도 DMZ에서 세계 평화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개최됐습니다. DMZ 세계평화 추수감사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 등이 진행됐으며 자리에는 군악대와 군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준비 및 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DMZ가 무너질 때까지 DMZ에서 평화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순창 찬미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지역 목회자 30여 명이 함께하며 순창군 기독교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전임 회장 김종욱 목사는 이단 단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단 단체들로부터 우리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마음을 모아주길 권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신임 회장 선거에선 순창 찬미교회 김현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 목사들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려운 거 신앙 상담 말씀해 주시면 섬길 것이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들 섬기고 할 테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회무 처리에서는 이단 대책 세미나, 선교 후원, 문화 탐방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산은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BI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큰 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5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 182개 회원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주요 7개국 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한경협은 G7이 되기 위한 경제적 요건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달러 이상과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을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쳐 두 번째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경협은 한국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2030년에는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부서를 확충합니다. 공수처는 29일 기존의 수사 1에서 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내년까지만 철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후속 사업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9일 내년 9월 위탁 운영 기간 종료 이후에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높은 혼잡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나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 9월에 정상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가 빠질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찾기 위해 최근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사진 촬영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북한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냐는 질문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궤도에 들어갔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 중지를 이틀 더 연장한 가운데 미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지원될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집트로 수송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미군 수송기 한 대가 이집트의 북쪽 시나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총 3대의 군용기로 가자 지구에 반입될 물품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미군 군용기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수송은 미국 국제개발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국제개발처는 밝혔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해 갇힌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지난 12일 모두 구조됐습니다. 2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인부들이 한 명씩 구조용 철제관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12일 오전 6시께 건설 중인 고속도로 터널에서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관으로 잔해를 관통해 인부들이 고립된 지점까지 닿게 한 뒤 이를 통해 산소와 음식, 약품 등을 공급했습니다. 또 직경 80cm인 철제관을 잔해 속으로 수평으로 투입하는 드릴 작업을 통해 인부들이 이 관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아버지 찰스 3세를 능력이 부족한 과도기 왕으로 여기며 둘 사이에 불신과 긴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 지지자인 오미드 스코비는 왕실에 관한 책 엔드게임에서 이처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코비는 이번 출간한 책에서 윌리엄 왕세자는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고 찰스 3세는 이런 아들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스코비는 윌리엄 왕세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있는 앤드루 왕자 문제에 대해 아버지가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 앤드루 왕자 칭호 박탈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겨울 같은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지고 곳곳에 눈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5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에 그치면서 4분기 0.6명대 추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10,000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무려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책 마련은 절실하고 정책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